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경제지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채널 엘싱 코리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갑에 들고 있는 그 돈, 아니면 은행 어플에 찍혀있는 그 숫자들이 사실은 진짜 돈이 아닐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돈의 가치가 한순간에 뒤바뀌어버린 그 운명의 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독하게 흥미로운 돈의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의 지적 자산을 불려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미래의 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단 20분의 연설. 그 연설 하나로 전 세계의 돈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혁명도 아니었죠. 때는 1971년 8월의 어느 일요일 밤,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TV에 나와 돈과 현실을 잇는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돈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였죠. 너무나도 강력한 환상. 오늘날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거대한 착각 말입니다. 이것은 돈이 죽음을 맞이한 날, 미국이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금융 쿠데타를 성공시킨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1971년 이전까지 돈은 분명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1달러 지폐를 손에 쥐고 있다면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천국원이었습니다. 금으로 그 가치를 보장받는 약속의 증표였죠. 35달러만 있으면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1온스의 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뉴햄프셔의 작은 호텔 브레턴우즈에서 돌에 새겨진 약속, 즉 브레턴우즈 체제였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 달러를 세계 금융 시스템의 다으로 만들었습니다. 파운드, 프랑, 엔화 등 다른 모든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고 그 달러는 다시 금에 고정되었죠.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금이라는 실물을 통해 안정을 꾀하고 희소성을 통해 국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통제하는 것. 정부가 허공에서 가치를 마구 찍어낼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운 셈입니다. 수십 년간 이 시스템은 아주 잘 작동했습니다. 폐허가 된 세계를 재건했고 무역은 번성했죠. 달러는 단순히 미국의 화폐를 넘어 세계의 화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무언가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브레턴우즈의 약속은 단 하나의 조건에 의존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지 않는다는 조건. 한동안 미국은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언제나 유혹에 약한 법이죠.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은 세계 곳곳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마셜 플랜으로 유럽을 재건하고 한국과 베트남에서 전쟁을 치르고 미국 전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심지어 인간을 달에 보냈죠. 이 모든 일에는 돈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금고에 쌓아둔 금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자 계산이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고인 포트녹스에는 대략 2억 8천만 온스의 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은행과 각국 정부의 외환보유고에 유통되는 달러의 양은 그 2배가 넘는 가치를 대표하고 있었죠. 쉽게 말해 금 보증수표를 남발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먼저 미국의 허세를 시험대에 올렸죠. 군사 제국만큼이나 금융 제국을 불신했던 샤를 드골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 달러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그는 금으로 지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프랑스 군함이 뉴욕으로 건너가 포트녹스에서 금괴를 잔뜩 싣고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다른 나라들도 줄을 섰습니다. 독일, 일본, 심지어 영국까지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미국의 금 보유고는 점점 더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백악관의 문 뒤에서 닉슨의 참모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함께 달러를 가치 있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신뢰마저 잃을 판이었죠. 정부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국가 부도를 감수하느냐, 아니면 시스템을 깨부수고 세상이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라느냐. 닉슨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저녁,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평범한 저녁 뉴스를 기대하며 TV를 켰습니다. 대신 그들이 본 것은 책상에 앉아 전례 없는 발표를 하는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달러의 금 태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입니다. 그 단 한 문장이 수천 년의 화폐 역사를 끝장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시적으로라는 단어였죠. 그건 모든 것을 팔아넘기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 일시적 조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돈은 약속이 아니라 정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금에 묶여있지 않은 달러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법정화폐, 즉 피아트 머니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명령, 즉 법령에 의해 창조되는 돈이라는 뜻이죠. 이 종이가 돈이다. 라고 정부가 선언했기에 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과 함께 세상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대중은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고 상점은 문을 열었죠. 물가도 한동안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금이라는 족쇄가 사라지자 더 이상 한계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제약 없이 돈을 찍어내고 빌리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은 더 이상 광산이나 생산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정치에서 나왔습니다. 1970년대는 곧 그 대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음식, 연료, 집값 등 모든 것의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겪었던 2차 오일 쇼크가 이 시기였죠. 1971년 미국의 평균 집값은 25,000달러였습니다. 1981년에는 거의 3배가 되었습니다. 달러의 구매력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왜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지, 왜 우리 세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영끌을 해도 집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씨앗이 바로 이날 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빚의 시대입니다. 돈이 금이라는 닻을 잃었을 때 그것을 고정시킬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완벽한 대체제를 찾아냈죠. 바로 신뢰였습니다. 정부가 시스템을 잘 관리할 것이라는 신뢰, 달러는 언제나 통용될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빚은 영원히 늘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 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게 먹혔습니다. 닉슨의 조치 덕분에 미국은 금 보유고 걱정 없이 전쟁 자금과 복지 예산, 재정 적자를 충당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신용의 주기를 타며 호황을 누렸죠.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 이 새로운 금융종교는 달러 본위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금으로 달러를 뒷받침하는 대신 달러로 스스로를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무역, 모든 외환보유고, 모든 대출이 달러로 표시되었죠. 미국은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품을 수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통화를 수출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어두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돈을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빚은 중독이 됩니다. 정부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돈을 빌리고 기업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돈을 빌립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가게는 더 이상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냅니다. 번영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죠. 1971년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4천억 달러였습니다. 오늘날 그 액수는 34조 달러가 넘습니다. 거의 100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이 모든 빚은 오직 닉슨이 금과의 연결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모든 나라가 근본이제를 버리고 법정화폐를 채택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지구상의 어떤 주요 통화도 실물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은 완벽하게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믿음이란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닉슨이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낡은 제국을 구하려고 했을 뿐이죠. 단기적으로 그의 수는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위기를 피했고 시장은 안정되었으며 미국은 금융 세계의 왕좌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숨겨져 미래로, 바로 우리 시대로 미뤄졌습니다. 돈이 닻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이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자산 거품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새로 찍혀나오는 돈은 가장 먼저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부자들, 즉 금수저들에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사들이면 자산 가격은 폭등하고 월급만으로 살아가는 흑수저들은 평생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 태환의 창구는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저축과 생산보다는 빚, 투기, 그리고 조작에 보상하는 시스템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환상은 완성되었습니다. 종이가 권력이었고 권력이 종이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 새로운 시스템은, 즉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전 세계 석유 무역을 미국 통화에 묶어 그 지배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달러 외교의 도구가 되었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에서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에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해결책은 항상 같았습니다. 더 많이 찍어내고, 더 많이 빌리고, 더 많은 약속을 하는 것. 각각의 구조조정은 시스템을 더 크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금이나 생산이 아니라 가장 변동성이 큰 자원인 신뢰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71년에 정말로 죽은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근본이제만이 아닙니다. 돈이란 무언가를 의미해야 한다는, 즉 노동이나 희소성 또는 실질적인 가치를 대표해야 한다는 생각이 죽은 것입니다. 그날 밤 돈은 정부가 들려주고 시민들이 믿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해피엔딩을 믿는 동안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런 이야기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로마는 은화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프랑스는 아시냐 지폐를 남발했으며 바이마르 공화국은 마르크화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질 가치를 약속으로 대체했던 모든 제국은 결국 신뢰의 심판에 직면했습니다. 닉슨의 발표는 단순한 경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믿음이 금을 대체하고 환상이 현실을 대체한 순간이었죠.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결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결코 갚을 수 없는 빚, 붕괴를 피하기 위해 끝없는 팽창에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 그리고 다른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는 한 세대. 여러분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볼 때,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볼 때, 또는 정부가 수조 달러를 찍어내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새로운 현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1971년에 내려진 한 결정의 긴 메아리입니다. 달러가 자유로워지고 세상이 그 달러의 족쇄를 찬 그 밤의 메아리 말입니다. 돈은 총성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돈은 박수갈채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